제가 차출됐습니다. 식권증 때문에 잠 오시죠? 아마 이 시간이 질의 또 청취 제일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칭찬 한마디 좀 하고 질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쌍방향 학습 비율이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전국 평균이 10% 이하인데 우리 전남이 평균 30%에 육박하더라고요. 교육위원으로서 마음껏 했는데 맞죠? 잠이 좀 달아납니까? 부감님,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원격 교육실 구축을 좀 제안하고자 하거든요. 기존 수업 분석실에 플러스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실시간 수업 목적으로 구축해 집사하는 좀 건의가 좀 제게 들어와서 거의 가능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교과 교사분들에게 노트북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 원격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원격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전문적인 원격 제작실이라고 그럴까, 지금 명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된다고 봐도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감님,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던 학교장 자전 출장으로 학교 교사, 행정직 직원들이 원만한 업무가 어렵다 해서 본회의 질의를 했는데, 일선 학교장님께 보니까요, 분교장이 많은 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학교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도정 질의로 인해서 사유서를 많이 받는 그런 경우를 면을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효율적으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분교장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섬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분교장 다른 섬으로 갈 때는 출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사유서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기분 나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사유를 받아봤는데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가 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앞으로는 지나치게 학교를 비워서 학교 경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애면스럽게 피해를 당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안 계시게. 네, 물론입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연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감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업무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교육부의 교육 정책을 교육부가 지방 이양을 교육감에게, 또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이러한 관계로 교육자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준비를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전남교육청의 교육 자치에 대한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육자치 부분은 분권이라고 그럴까, 자치 역량과 관련된 권한 확보가 제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대개 다 법령 개정 사항이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권한 이양이 돼야만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지역교육청이나 단위 학교로 내려보내거나 단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정책국장님이 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그 교육 지원청에 대한 지원 노력은 지금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이 관련해서 교육자치 관련해서. 부감님 해 주실랍니까? 네, 부교육감님. 교육지원청은 사실 이제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권한과 실무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희 지역교육청은 행정청 역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는 도단위 자치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역교육청이 단위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의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업무를 전담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에 뭐 궁극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유의 일감을 초중고를 합해서 지역교육장님이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권한 배분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예산 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본청 위주로 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단위 학교의 기본 운영비 같은 거를 2년에 걸쳐서 지금 한 30% 이상 증액을 시켜드려서 학교가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만 바라보지 않고 단위 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특별한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데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교육부가 유초등 중등 교육 분야의 지방이양이 교육감으로 이루어질 때 이게 일선의 그 혼선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 도의 특색을 좀 잘 반영한 교육 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의 준비를 좀 기해 주십사. 네,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교육 자체의 꽃은 학교 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충분한 그 권한과 예산을 갖고 애들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치 능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민준 의원께서 초중 통합학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같은 맥락이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지원센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 학교 지원센터입니다. 그중 특히 학폭법 개정 이전에 교육감이 취임하시고 곧바로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교육감 재량으로 실시해서 일선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진 것을 본연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현장의 홍보 미흡, 또 지원 인력 보충이 미흡하고 또 대규모 교육 지원청의 업무 폭주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많이 미흡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교육청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예예. 교육국장. 지금 학교 지원센터는 지금 정책적 차원에서 지금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된 주요 내용이 일선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지원청 단위에서 학교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존경하는 이광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 폭력에 관계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안 처리 등에서 일선 학교에 많은 그 지원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 순천 등 이렇게 대도시권에서 학교 폭력에 관련된 사안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를 지원하고 학교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학교의 업무 경감 그리고 선생님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는데 공헌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학교 지원센터가 학교의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 그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분들에 대해서 좀
그 인터뷰도 좀 하고 현장을 좀 확인했는데 예. 이분들에게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초기에 집행을 하다 보면 처음 경험하는 사항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이 미처 그 헤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 지원이 더 필요하고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찾아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예, 예. 예, 제가 의원님 좀 더 추가 말씀을 예. 그 의원님 말씀 중에 일부 지원청에서는 업무가 폭주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청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청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원청대로 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지역청을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준화된 업무를 안내했지만 지원청별로는 또 학교 요구 어떤 그런 것 등을 들어서 좀 더 확대하고 그런 교육청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새로 발생되고 지원청 역할이 커짐으로 해서 갈수록 그런 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방향성은 그런 짐작은 됩니다. 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로 비만 예방, 체력 증진, 학교 폭력 예방 등 긍정적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본의원은 현장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혁신 방안 중 하나로 마을과 연계해서 마을 자원이라는 것은 마을의 운동 시설이나 운동 전문가 또 동호회 활용을 해서 스포츠 클럽 활성화, 방과 후에 동호회 연계하는 방안 모색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체육 건강 예술과 업무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실래요? 예. 지금 학교 스포츠 클럽은 그동안 학생들의 건강 관리나 체력 증진, 비만 예방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정하게 큰 효과가 있었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또는 그 학교 폭력 예방에도 일정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도교육청의 정책은 공공형 스포츠 클럽의 형태, 그러니까 지금 광양이나 영광 또는 장흥 이런 데서 하는 스포츠 클럽들과 같은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주신 말씀대로 지역 단위의 마을과 연계하는 특히 동호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체육건강과하고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추후에 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여수의 경우에 축구 FC를 활용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형 스포츠 클럽은 일단 지금 장흥이나 영광처럼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대응하는 관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도 공공형 스포츠 클럽이 축구 같은 경우 활성화됐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수 시청과도 한번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해보고 지원청과 협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미래교육과정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하면 바로 우리 학생이 되죠. 들어오기 전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교육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답변을 예, 좀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존경하는 이광일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혁재 의원님께서도 평소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부터 개교하는
민간 협력형 대안학교로서 송강고등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로 다시 유입하기 위한 과정으로 학생 인성 중심으로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및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은 다른 의원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건 또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것도 시간 때문에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성화 방안입니다. 도교육청 미래 도전 프로젝트는 학생이 주도해서 스스로 기획, 실행, 평가하는 활동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팀을 지원하기에는 버거울 것으로 판단되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의 팀 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멘토 교사제를 적용을 해서 그 청소년들의 미래도전 프로젝트를 상담해주고 관리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걸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팀들은 지역청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예.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외 공간에서 편히 만나고 공부하고 놀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맞죠? 예. 그 다음 마음키움 통합지원센터 관련인데요. 예. 영상 하나 띄워주십시오. 정신건강 특성 검사 관련해서 최근 언론 보도 충청북도 도교육청 관련 언론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서 이에 대한 대비도 우리 전남 도교육청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번 보시죠. 학교 폭력 심의부터 마음 치유를 비롯해서 부정응 학생 준비 동안에 대안교육과 위기 학생들이 마음 치유까지 통합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건강 특성 검사에서 고위험군 학생이 30% 이상 증가한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 학생들이 멘탈이 매우 흔들리고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전남교육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거 보시고 이 관련해서 제가 특성검사 관련 대비 촉구 건의안을 지금 내용을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만 탓할 게 아니라 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의원은 교육부에 이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면 교육부에 촉구 건의안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촉구 건의안을 이번 폐식 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하려고 건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아직 안 됩니까? 먼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예.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학교 폭력은 학교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반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는데요. 그동안은 학교 폭력 원스톱 통합 지원 시스템 센터라고 하는 형태로 운영했는데 존경하는 이광임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최근 들어서 순천교육지원청에 마음키움센터의 형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상의해 주시죠. 전문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마음건강증진센터 핵심 인력인 전문의가 현재 공석 상태인데 6번의 채용 공고에서 단 1명만 지원한 상태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시내에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직원 상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약물 치료 등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령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핵심 인력인 정신건강 전문 의사를 채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전문의 한 명이 퇴직한 뒤 4차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응시하지 않았고 지난 8월 남은 한 명마저 그만두면서 2달 가까이 공석 상태인 겁니다. 급기야 충북교육청이 시간 근무제 도입과 연봉 인상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6번째 공고 끝에 한 명의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긴급하고 위중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연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아주 중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 임상심리 전문가하고 전문 상담사들이 상담을 충북교육청은 지원한 한 명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공고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 현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만 500명이 넘는 만큼 정신건강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예. 이거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아주 좋은 그 제안이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학교 폭력이 재발이 되는 사례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상담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고 또 거기 과정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초학력 부분에서는 경계선 학생들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자문위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번 전문의를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예, 그러니까 상의해 보도록 노력하면 하겠습니다. 되는데 예, 저도 연구를 했는데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예, 돈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예. 그 의사를 고용하는데 돈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이 연구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금명간에 제가 촉구 건의안을 보시고 그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기 2021년 예산 확보 방안 그 2,300억이 내년에 줄어들잖아요. 그럼 지자체하고는 지금 어떤 이 예산 부족한 예산은 우리 어차피 지자체하고 연계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대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하고는 있죠. 예, 지자체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요. 우리 도의 경우 교육 재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단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향후에도 긴밀하게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 재정에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2,300억이 내년 또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거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지자체 이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지자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함께 지자체하고 연구해서 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된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예, 의원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우리 열악한 우리 전라남도 형편에서 지자체가 많은 교육 재정에 투자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더 긴밀하게 교육 재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깁니다만 제가 본 의원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그 질의한 내용인데요. 지금 영어 회화 전문 강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때도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못했는데 오늘 좀 길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시간이 부족하네요. 지금 보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위법 여부하고 계속 고용 여부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이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2008년 교육부 자료 출처에 보면 영어회화 강사 전문 강사 제도를 특정 존속 기간 존재하지 않음으로 정함. 이것은 이렇게 2008년도에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7월 말에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보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대해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평생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당면 과제 이 법을 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는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 공립학교는 교육감으로 본다. 이 내용만 좀 들어가고 지금 현행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기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삭제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이것만 좀 그 현행 개정을 좀 해주면 되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보더라도 근로계약관계 법률상 사용자 관계를 명확히 해서 대법원의 판례도 나와 있고 국가권익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내려왔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답변이 나왔어요. 이건 우리 교육감님만 결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 일기 때 2009년도에 교사 됐다고 집안에 행사를 그 축하 파티까지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근로자가 안 돼 버리니 근로자도 못 돼 버리니까 이분들에 대한 1년마다 또 4년마다 다시 재응모하고 이런 부분에서 역지사지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불안 고용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우리 도교육청이 기히 모집을 해서 그 모집 광고에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전라남도가 져야 된다. 도교육청이 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스포츠 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스포츠 강사는 교육부에서 월급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이 국회 확인했더니 문화체육위원회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좀 길을 찾아서 이 정부에 좀 노비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좀 찾아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좀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애절함을 좀 우리 도교육청이 좀 받아들여서 이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함께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실 것을 부감님께 좀 건의를 다시 한번 지난번에 본회의장에 이어서 오늘 또 한번 다시 한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매번 어려운 주문만 해주신 우리 이광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게 그 비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침 내지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미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정해서 채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영정 강의든 스포츠 강사든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게 돼 있다라고 하는 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되풀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역지사지로 한번 바꿔서 법이 수없이 많이 바뀌고 했는데 왜 그분들만 그렇게 계속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좀 수용을 해서 네,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안타까운 찾아보라고 말입니다. 심정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끝입니다. 화장실 옆에 정수기 설치가 2m 내로 보니까 425군데나 지금 돼 있어요. 물론 많이 근데 학부 형님들이 비위생적이다. 악취가 나는 데서 물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 좀 빨리 예산 결국은 이제 돈이잖아요. 네, 결국 좀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따라서 예. 화장실 옆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때문에 그랬겠죠. 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주문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